이게 가장 높이 올라간 거고 이게 가장 낮은 높이입니다. 이 에어서스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가 100% 좋기만 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흥나는 따식입니다. 자, 오늘의 일반인 관점 장단점 리뷰는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제가 1박 2일 동안 시승을 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의 리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우리 전문가 분들의 영상을 봐주시고, 그냥 일반인이 탔을 때는 어떻게 느끼는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은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1박 2일 동안 시승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 혹시 제기어나 랜드로버에 관심 있는 분들은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가셔가지고 시승 상담 받아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차량을 1박 2일 동안 약 200km 정도를 주행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외관 디자인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쁜 모습이 나오고,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짧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렇게 시동을 켰을 때 깜빡이 나오는 게 이렇게 깜빡이가 움직이잖아요. 무빙 턴 시그널이라고 요즘은 고급차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디자인 면으로 좀 깔 데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디자인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특히 무빙 턴 시그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측면부로 가서 측면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측면부로 왔을 때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휠이 보이는데, 지금 이 휠은 21인치가 들어갔는데, 21인치 휠이면 굉장히 큰 휠이지만 차체가 또 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만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휠은 기본적인 휠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휠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디자인이지만, 이 멋진 휠들은 뭐 많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면은 멋진 휠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게 바디킷을 장착한 것 같은 하단부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차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제 키가 이제 177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은 차체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고급차들은 문을 닫을 때 쾅 세게 닫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이렇게 대주면은 알아서 닫히는 소프트 도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고스트 도어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후면부 가서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 왔을 때에는 후면부 디자인 역시도 굉장히 예쁜 모습이 보이고, 이런 움직이는 깜빡이는 진짜 너무나 예쁩니다. 그 다음에 레인지로버 스포츠라는 이름답게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서 뭔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SUV다 보니까 후면부에서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뒷유리에도 이렇게 와이퍼가 있는데, 이 와이퍼를 위로 숨겨가지고 굉장히 디자인 면으로 봤을 때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얘기해 줄 부분이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은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이번에는 트렁크를 열어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고, 그 다음에 트렁크는 굉장히 넓습니다. 트렁크 끝에서 2열 시트 끝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약 101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m가 넘는 트렁크 사이즈라서 굉장히 넓은 트렁크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앉았을 때에도 넓은 트렁크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버튼을 눌러서 뭔가 짐을 싣거나 했을 때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 가지고 에어서스를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2열까지 폴딩을 시켰을 때에는, 자, 이렇게 사람이 누워도 될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굉장히 넓은 트렁크입니다.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폴딩을 했을 때 트렁크와 2열 사이에 단차가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차박 테스트 영상은 저희가 따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열에 가서 2열은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열에 들어왔을 때 2열의 모습은 썬루프를 열었을 때 기준으로 주먹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높이가 나오고, 썬루프 닫으면은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높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은 제가 1열을 굉장히 편하게 세팅을 했을 때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옵니다. 편하게 세팅해서 그런지 엄청 넓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에어벤트 들어갔고요. 열선 시트 있고, 그 다음에 USB 충전 포트 2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거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뒤에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오른쪽 시트고 이게 가운데 시트인데, 가운데 시트는 약간 간이의자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가운데 한번 앉아 볼게요. 제가 가운데 앉았을 때는 제 엉덩이가 좀 커서 그런지 약간 낑기긴 합니다. 이게 시트가 조금 달라가지고 만약에 5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가운데는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벌칙으로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완전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편한 그런 시트도 아닙니다. 양쪽은 편하지만 가운데는. 그리고 팔걸이에는 음료를 넣을 수 있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용도는 잘 모르겠고 뭐 편안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죽의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굉장히 잘 들어가서 2열에 앉았을 때도 뭐 답답함이 없이 굉장히 개방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1열로 가서 1열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열로 왔을 때 1열의 모습은 굉장히 고급집니다. 특히 이런 소재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고급지고, 그 다음에 스포츠는 다이얼식 기어가 아니라 기어 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차랑 다른 거는, 다른 차는 여기에 윈도우 시스템이 있다 보면은 레인지로버는 위에 윈도우 시스템을 올려놔 가지고 뭐 문을 열거나 닫거나 할 때는 위에서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자꾸 손이 열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가서 올리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뭐 적응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뭐 타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핸들도 조향감 좋고, 그 다음에 조수석에 글러브 박스가 2개나 있습니다. 이거를 버튼을 누르면은 아래 거 글러브 박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 걸 누르면은 이 위에도 글러브 박스가 숨겨져 있어 가지고 수납장도 넉넉하고, 그리고 여기는 원터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밀었을 때 컵홀더가 나오고. 자, 이렇게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실내 모습을 보여드렸고, 지금부터는 제가 1박 2일 동안 타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제가 1박 2일 동안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HSE가 가장 기본적인 트림인데, 그 등급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HSE 다이나믹이라는 등급이고, 가격은 약 1억 4,66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선 제가 1박 2일 동안 시승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멋진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깜빡이나 비상등을 넣었을 때 턴 시그널 램프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뭐 깜빡이를 켜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는 그런 멋진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뭐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승차감도 좋았지만 승차감보다는 저는 하차감이 좀 더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하차감이라고 하면은 이 내렸을 때 뭔가 그 느껴지는 기분 같은 건데,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자인도 멋있고 또 차량도 크기 때문에 어느 차량 옆에 가서 이렇게 내렸을 때도 전혀 꿀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행 성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나가고 하겠지만은, 이게 가솔린 차량이 아닌 디젤 차량인데, 가솔린 차량과는 조금 다른 출력의 맛이 있는 게,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악셀을 밟았을 때 치고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뭔가 밀고 나가는 힘이 엄청 좋아요. 이게 토크가 71토크이기 때문에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초반 토크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력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차량의 사운드가 메리디안 사운드라고 굉장히 좋은 스피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악을 조금 좋아하시거나 또는 뭐 차에서 쉴 때 뭐 영화를
본다거나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사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고 다녔는데 일반 가요 이런 것도 당연히 사운드가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뭔가 섬세한 음악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번째 장점은 에어서스입니다. 이 에어서스를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금 높이고 싶으면은 서스 올려가지고 높이 타고, 그 다음에 조금 낮추고 싶으면은 서스를 또 내려가지고 낮게 타고, 그 다음에 그냥 평상시 주행 때는 그냥 정상 위치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서스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게 가장 높이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한 칸 내리면은 이게 이제 정상 높이에요. 지금이 이제 기본적인 높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더 내리면은 이게 가장 낮은 높이입니다. 이 에어서스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장점은 이거 별건 아닌데, 이 차가 조금 다른 차랑 특이하게 이 센터 콘솔 박스가 거의 다른 차는 팔걸이 부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는 특이하게 팔걸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걸이는 진짜 운전할 때 굉장히 좋은 게, 팔걸이에다 팔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핸들을 잡았을 때, 이 핸들을 잡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콘솔 박스에 팔을 올린 것보다 이 팔걸이에 팔을 올렸을 때 팔의 피로도라든지 그런 게 적어가지고 저는 이 팔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별건 아니지만 진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를 제가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부분으로 뽑았고, 근데 이 차가 100% 좋기만 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쉬웠던 부분은 타는 내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토 홀드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오토 홀드 없는 차를 타고 다니면은 이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오토 홀드가 있는 차를 타다가 없는 차 타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오토 홀드가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 신호 걸릴 때마다 계속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진짜 너무 불편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웠던 부분은 요즘 같은 겨울에는 원격 시동을 이용해서 차량을 예열시켜 놓거나 아니면은 히터를 틀어 가지고 차에 탔을 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는 원격 시동이 키에서는 없더라고요. 요즘 차가 이제 키로 원격 시동을 걸 수 있게 해가지고 키 몇 번 누르면은 시동이 걸려가지고 예열도 시키고 하는데, 원격 시동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번째 아쉬운 점은 페달이 오르간 페달이 아닙니다. 요거는 뭐 별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오르간 페달이 조금 더 편하거든요. 이 위에 달려있는 것보다는 아래 달려있는 페달이 발을 놨을 때도 좀 더 편한 느낌인데, 오르간 페달이 아닌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 아쉬웠던 부분은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거의 차박이 아닌 뭐 호텔에서 주무시겠지만 2열을 폴딩 시켜서 차박 테스트를 했었는데, 2열을 폴딩 시켰을 때 완전 평탄화가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랜드로버 매장 가가지고 디펜더 모델을 봤었는데, 디펜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트 방석 쪽이 위로 들려가지고 폴딩을 시키면은 완전 평탄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 방석 쪽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폴딩을 했을 때 당연히 완전 평탄화가 안 되고 약간의 단차가 있었던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으로 뽑겠지만, 다 호텔에서 주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에게는 크게 아쉬운 점은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2열에도 앉아봤는데 2열에 앉았을 때는 가운데를 빼고 양쪽만 편안합니다. 가운데는 시트가 일반 시트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인 가족이다 하면은 앞에 엄마랑 아빠 타고 아이들 3명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가운데에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가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았지만 양쪽 시트에 비해서는 불편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뭐 터치감이 좀 빠르지 않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빠르진 않아요. 근데 저는 한번 누르고 그냥 많이 터치를 안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이 윈도우 시스템이 일반 차랑 다르게 위쪽에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요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 오너분들은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도어 손잡이 쪽에 윈도우 시스템이 있는 차량을 타다 보니까 손이 자꾸 거기로 가가지고 창문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 한 번 갔다가 두 번째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뽑았지만, 굳이 뭐 내가 이 차의 오너가 된다면은 뭐 이런 부분은 적응이 되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1박 2일 타고 느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오너가 되면은 크게 아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금방 적응되겠죠 뭐. 아닌 거, 오너분들 이거 아직도 적응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이제는 적응이 다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다른 차와 다른 위치에 윈도우 시스템이 있는 거는 조금 생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1박 2일 동안 느꼈던 좋았던 점 6개와 아쉬웠던 점 6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1박 2일 동안 일반인 입장에서 시승을 하고 느꼈던 좋았던 부분과 안 좋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오너님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문가 분들하고도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혹시 실제 오너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솔직하게 실제 오너로서 느낀 장단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렌즈로버 스포츠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일반인 관점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시면은 차량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 고가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연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없을 테지만, 연비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연비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1박 2일 동안 타고 다녔을 때 연비가 시내 주행을 많이 한 상태에서 연비가 9.6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9.6 정도 나오면은 이 차가 아무래도 가솔린이 아니고 디젤이기 때문에, 디젤이 9.6이면은 그래도 기름값은 막 엄청 많이 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연비가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 이 차 크기에 이 정도 연비면은, 이 정도는 그냥 감안하고 탈 수 있을 정도의 연비입니다. 막 연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차를 못 타겠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아마도 가솔린 차량은 연비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연비 걱정을 크게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연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버라는 브랜드 자체가 원래 오프로드 기반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비포장도로, 또 뭐 눈이 쌓인 길, 이런 곳은 다른 차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다닙니다. 그거는 뭐 장점이라고 말하기도 뭐할 정도로 그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따로 장점이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